네, 안녕하세요.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잠깐 보시면요. 로비넛, 디웨이브, 그다음에 코어위브에서 각각 수익이 나서 평균 8%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펠러다인 AI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추천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펠러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에서 작년 초까지 이때 정말 추천을 많이 드렸던 스몰캡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조정을 받았었고 최근에도 가장 늦게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이라든지 AI 쪽 스몰캡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대시세가 났지만은 드론이나 UAM 이쪽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38%가 수익이 났었고요. 6월 2일 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슬슬 이륙 준비하는 캔들 패턴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몰 캡 순환의 마지막 섹터 드론 하나가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날 이제 프리장에서 뜨면서 대박형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10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주식을 매수하면 꼭 한 번의 테스트를 거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그냥 가는 법이 없죠. 곱게 가는 법이 없고 항상 우리를 테스트하듯이 한 번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적절히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즉 다시 말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매수의 칼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을 타는 거랑 이런 계획적인 추가 매수는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물을 탄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봉책으로 그냥 물을 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평단 낮추려고. 하지만은 이제 계획된 분할 매수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추천한 후에 금요일이 돼서야 비로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나 UAM 관련 섹터에서 거의 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음봉을 찍었고 수요일 날 뭐 25%가 나오긴 했지만 이날 만약에 요 하이 포인트에서 그 몰빵을 했다면은 이거를 사실 기다리더라도 큰 수익이 안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 번 이제 흔들었거든요. 30분봉 보시더라도 여기서부터 여러 번 흔들었습니다. 흔들고 이제 $10까지 가는 데는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투자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손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을 다시 보시면 만약 이날 뭐 한 8.4에 샀어요. 근데 이게 7.15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매수 후에 주가가 내려갈 때 느끼는 압박과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6월 2일이었죠. 요 캔들인데 이럴 때 이제 많이 좌절을 하고 손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수 첫날 하락 시에 굉장히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낍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다음에 이제 이튿날도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이 가중이 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요 시점에서 던지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예상치 못했다 이거죠. 하락은 예상하지 못하고 나는 갈 거라고만 생각을 했다 이거죠. 하지만 좀 시선을 돌려서 시야를 넓혀 보면은 이것도 역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서는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이죠. 이거는 펠러다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대박형으로 장대 양봉이 다행히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면속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음봉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이때는 진짜 현실 부정을 하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 극도의 괴로움을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괴로움도 버티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고통을 좀 경감시키면서 느끼지 않으면서 요런 하락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차례로 고통을 겪으면서 수많은 이제 감정의 동요가 생기죠. 그래서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손절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만 기다리면 수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상황에서는 애초에 그런 개념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지 않기 위한 좋은 매수 방법이 뭘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죠. 그래서 그거에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차트가 복잡해졌는데요.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마음 편하게 하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0분 봉이거든요. 그래서 6월 2일 날 제가 추천을 드렸던 보통 이제 멤버십 추천주 영상 올라가는 게 8시, 9시 그 정도 되니까요. 그 전에 이미 이제 빔을 한번 쐈습니다. 프리장에서. 이제 요즘에는 프리장이 한 5시 정도에 시작을 하니까요. 5시 이제 땡 하자마자 이제 빔을 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시점에서 아마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요 시점에서는 이제 대박형 비슷하게 캔들이 나오니까요. 하지만은 이제 프리장의 이 빔은 가짜 시그널이었다는 거죠. 갈 것 같지만은 그동안의 매물을 많이 소화를 하고 갈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틀간 7달러대에서 머물면서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흥분해 가지고 사게 됐다면 전량을 사게 됐다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틀간 묵혀서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시 또 빼버려요. 굉장히 많이 흔들죠. 이전 주가로 다시 이렇게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전 계획은 철저하게라고 써놨죠. 그래서 매수를 어떤 식으로 적어도 횟수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락시 시뮬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떨어지면 예상외로 떨어지게 되면 또는 시세가 또 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를 미리 다 써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서 예상대로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 매매에 들어가면 더더욱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칼을 뽑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나 이 종목의 시세, 기술적 분석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좋을 거예요.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기다리고 나면은 시세가 났을 때 즐겁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요. 시세가 오르고 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다 팔고 집에 가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통 판단하기가 힘들 때는 그냥 절반만 매도를 해 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도 또는 떨어져도 다양하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을 여기서 이제 다시 찍고 내려오는 그걸 기다리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나머지 물량의 대부분을 매도하고 단기 매매를 멋지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요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질문들도 많이 해 주셔서 고거에 대해 한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이 펠러다인을 1000주를 사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1000주를 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인제 한번 이렇게 떴죠. 가격이 떴다 하면은 일단 100주를 사 보는 거죠. 10분의 1을 사 보는 거죠. 근데 또 예상과 달리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면 요 다음 날, 요 다음 사이클에 200주를 한번 또 사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또 약간 내렸죠. 계속 이제 상승할 기미가 안 보이고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300주를 사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400주가 남아 있죠. 400주가 남아 있어요. 내가 1000주를 계획했는데 거의 2-3일 동안 600주를 지금 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평단은 요 검정색, 요 검정색 정도가 돼 있는 거죠. 한 7.6, 7.7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날 보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시세가 났어요. 시세가 쭉 났죠. 그래서 요 정도, 요 검정색 요 정도 선에서 인제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제 얼마를 파느냐, 요게 중요한 거죠. 얼마를 파느냐. 그래서 인제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냥 절반만 팔면 되는 거고요. 내가 뭔가 이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상승에 좀 비중을 둔다라고 할 때는 좀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요 본전 여기서부터 인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인제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제 400주를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400주를 많이 좀 3분의 2 정도 팔았죠. 판 이유는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다시 또 사기 위해서예요. 400주를 팔게 되면은 인제 총 600주에서 200주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인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여기서 재매수를 해 주게 되죠.
재매수를 할 때는 요 팔았던 물량 정도를 다시 매수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400주를 샀다라고 한다면은 평단은 이전보다는 약간 높아졌겠죠. 그래서 $8 언저리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당초 계획했던 1,000주에 못 미치죠. 예, 1,000주에 못 미치지만 그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0주 중에 인제 지금 600주를 사고 400주 남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물량을 급하게 다 사지는 말아라는 거죠. 400주를 또 샀을 때 여기서 시세가 나게 되면 또 여기서는 한 번, 두 번의 시세가 이미 났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600주 중에서 100주만 가지고서 다음 주까지 이제 오버나잇을 하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인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뭔가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인제 펠로다인의 인제 최근 뉴스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 펠로다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연례 국가 제조과 기술 경연 대회의 로봇 및 자동화 부분에서 유일한 결선 진출자로 선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수급적으로는 이제 러셀 3000 또는 러셀 2000 지수에 합류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펠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4,500억 정도. 그렇게 크진 않죠. 크진 않는데 스몰 캡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름난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든든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웨일스 위즈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펠로다인, 뭐 블랙락도 보이고 뱅가드, UBS도 있고요. 뭐 골드만삭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펠로다인이나 뭐 UAM 같이 이제 묶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항공 쪽이죠. 도심 항공 쪽. 그래서 이런 테마들은 이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펠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유명세에 비해서 그렇게 덩치가 크진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가볍게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봉 같은 거를 잘 체크를 하시고요.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상 이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런 그림들도 보시면 요런 전략이 이렇게 하방 추세에서는 먹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륙을 준비하는 이런 추세에서는 충분히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